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띠분들 사회생활 처세술과 그런 흐름 속에서 부귀를 얻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띠 오행을 보면 사오미라는 여름 계절의 조절자입니다.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 연습을 하면 강사가 기어 놓고요. 천천히 페달에 발을 올립니다. 깜빡이 넣으시고요. 속도 줄이세요. 저 앞에 노란 선에 멈추세요. 운전을 잘하게끔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띠는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가을로 넘어갈 수 있게 조절해 줍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짐 싸기도 바쁜데 짐 싸고 얼른 옮기려면 더 바쁩니다. 그러면 양띠분들도 이런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부지런하겠죠. 그런데다 양띠는 미토라는 흙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미토 흙 속에는 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럼 양띠분들 중에서 가불목일간이면 많은 사람들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주를 타고난 겁니다. 만약 양띠분 중에서 임계수일간이면 돈 다루는 직장, 은행 같은 금융과 관련된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곳에서 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연봉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술을 배우면 돈이 달라붙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 빨리 기술 배워야 되겠네요. 아니면 월급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분도 계십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래서 흙이지만 잠재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흙인데 그럼 미토라고 하는 능력 많은 양띠는 천역성이라는 복주머니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띠가 주머니를 탁 열어보니까 BMW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다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뜨거운 여름날 밝은 곳에서 활발하게 열심히 움직여라. 그럼 너에게 세속적인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움직이면 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가 됐든 이직이 됐든 여행이 됐든 모임이 됐든 물건 납품이 됐든 열심히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띠분들 장점으로는 너그럽기에 이해심 많고 진실됩니다. 거기에 인내심도 많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더운 여름에 털옷을 입고 있잖아요. 인내심 많은 겁니다. 거기에 창조적인 능력 또한 있습니다. 양털로 옷을 만들죠. 내 털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중용과 화합을 잘 이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 리더를 하기도 좋고 그 리더의 보조 역할을 해도 너무 잘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점잖고 순하다고 해서 자꾸 갈구면 안 됩니다. 양띠도 화나면 들이받습니다. 단점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망설일 때가 많고 연민에 잘 빠집니다. 자만심이 다소 강한 편이라서 스스로 고독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래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많고 사람 잘 다스리는 분들이 부귀를 얻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적인 자영업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사람들 상대해서 내가 어떤 처세술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양띠하고 쥐띠 관계는 너 때문이야 관계입니다.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일꾼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새벽에 닭이 울면 꼭 그 닭 울음소리에 맞춰서 주인이 사람들을 깨우니까 일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게 저 닭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닭이 울지 않으면 주인이 깨우지 않을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잘 수 있는데
문제는 닭이 우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 닭을 영원히 잠재우자 이렇게 계획하고는 조용히 닭을 보내버립니다. 야, 이제 우리 오늘부터 실컷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좋아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주인이 더 일찍 깨우더랍니다. 닭이 울지 않으니까 시간도 모르고 주인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눈 뜨는 대로 아무 때나 깨우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일꾼들이 아, 이게 닭 때문이 아니었구나 후회를 했답니다. 그런 것처럼 양띠하고 쥐띠는 오해를 자꾸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이 눈에 거슬립니다.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파트너가 됐다면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해야 됩니다. 오해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넓게 하고 각자 맡은 일만 잘 하시면 괜찮은 파트너 관계가 됩니다. 이번엔 양띠하고 소띠 관계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청개구리가 엄마가 시키는 건 무조건 거꾸로 합니다. 산에 가서 놀라고 하면 바다 가서 놀고 엄마가 개굴개굴 울어라 하면 굴개굴개 거꾸로 울고 너무 신경 쓰고 속을 썩은 엄마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 아들이 하도 반대로 하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얘야 내가 죽으면 꼭 시냇가에 묻거라. 그러면 엄마가 생각할 때 아들이 산에다 묻어줄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으니까 아들 개구리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제라도 엄마 말을 듣자. 마지막 부탁이라도 들어야 된다. 그리고는 정말 엄마를 시냇가에 묻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비만 오면 걱정돼서 개굴개굴 울었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청개구리들이 많이 운다는데 이런 것처럼 양띠하고 쥐띠는 이상하게 반대로 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밥 먹자고 하면 빵 먹자고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넌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에 서로 간섭하고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트너 관계라면 서로 활동 무대나 활동 영역을 침범해서 감나라 배나라 관여하고 평가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돈을 벌더라도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양띠하고 호랑이띠는 호랑이가 양을 보니까 귀엽고 착하고 순하게 생겼으니까 야 너 일로 와봐 착하게 생겼다. 그리고는 슬슬 다가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양뿔에 받쳐서 KO 당합니다. 그래서 망신살이 뻗친 관계입니다. 원래 양띠한테 호랑이는 망신살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귀신 고칼 노릇이라고 하는 희한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망신살이 뻗친 관계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물론 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조건 양띠하고 호랑이가 만났다고 해서 귀신 고칼 노릇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망신살이란 개념은 뭔가 알리고 드러내는 일에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일, 축하받을 일, 차라리 이런 일들은 망신살 들은 날 하면 좋습니다. 빠르고 넓게 알려지게 됩니다. 두루두루 다들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알리는 거니까 양띠 입장에서는 망신스러워서 말 못하던 거 그런 걸 말하면 웬만하면 호랑이가 다 들어주고 이해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귀문적인 에너지를 쓰시면 괜찮습니다. 대신 호랑이가 양띠한테 좀 잔소리를 합니다. 기질도 강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다음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엔 저렇게 해라 뭔가 평가를 좀 할 겁니다. 하지만 나한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양띠분이 좀 받아주면 괜찮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인연입니다.
양띠하고 토끼띠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제목의 좋은 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11층 청소를 담당하는 할머니는 늘 싱글벙글 미소를 짓는 분입니다. 11층 화장실에 가면 할머니가 꽃을 꽂아두기 때문에 늘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꽃향기를 맡고는 이게 무슨 향기지? 하며 반가워합니다. 삭막한 화장실 구석이 마치 갤러리처럼 변했습니다. 그동안 미화원이 숱하게 바뀌었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는 회사 사람들은 어떤 직원이 바뀌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가 바뀐다고 하니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1층 직원들과 사장이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건의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직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11층 미화원은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1층 미화원 할머니 정말 좋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사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하였고 미화원 할머니는 우수 직원으로 뽑혔습니다. 회의 때 얘기를 전해들은 할머니는 누가 버린 꽃을 그냥 가져다 꽂은 것뿐인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양띠와 돼지띠, 토끼띠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스케일이 더 커지는 관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절해야 될 부분은 토끼는 양한테 지적도 잘하고 평가도 잘합니다. 착하고 순한 양은 잘 참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존심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인데 끝없이 참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화를 내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토끼띠는 말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양띠는 감정 폭발을 조금 조절해서 둘 관계가 깨지는 관계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번엔 양띠하고 용띠 관계입니다. 법정 스님의 좋은 친구라는 글을 보면 친구 사이의 만남에는 서로의 메아리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의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친구일 것이다. 이런 친구처럼 양띠와 용띠는 편한 친구 관계입니다. 양띠한테 용띠는 반한살이라고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편안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반한살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그만큼 의지할 수 있고 편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럼 용띠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정신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고 가끔씩 용띠가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양띠하고 뱀띠 관계입니다. 영화 중에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쌍둥이 형제가 형은 경찰이고 동생은 조폭 2인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양띠하고 뱀띠는 분명히 가족 같은 관계인데 함께 가지 못하고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양띠는 해묘음이라는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고 뱀띠는 사유축이라는 금덩어리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라면 가족같이 끈끈한 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뱀띠는 양띠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도 각자 일 끝나면 소주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관계라서 괜찮은 관계인데 만약 이럴 때 누군가 교량 역할을 해주면 일하는 것도 마칠 수 있습니다.
교랑 역할은 말띠가 잘해줄 수 있습니다. 양띠하고 말띠입니다. 서윤동님의 시 중에서 정성이란 시가 있습니다. 보따리 보따리 고향의 빛깔과 엄마의 시간이 담겼다. 이렇게 서윤동님의 시처럼 뱀띠와 함께 말띠는 끈끈한 관계라서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강합니다. 엄마의 보따리처럼 말띠도 양띠를 위해서 보따리 역할을 해줍니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양띠 입장에선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발전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번엔 양띠하고 양띠입니다. 김동희님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결혼해서 2년 후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사실 주인공은 유곽을 드나들다가 여러 차례 성병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서 아내를 임신시킬 수 없는 체질이 됐는데 유곽이라는 건 유흥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병 때문에 아내를 임신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고뇌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는 내 아이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아이일까? 이렇게 고심하는 가운데 세월은 흘러서 아이는 태어났고 자신과 닮은 데를 찾다가 자신하고 똑같이 가운데 발가락이 긴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인데 양띠하고 양띠는 닮은 사람입니다. 양띠끼리는 발가락이 닮은 게 아니고 기질이 닮았습니다. 성격도 목표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의지도 되고 좋은 점도 많지만 편하다고 해서 너무 선을 넘으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선을 잘 지키시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까칠하면 저 사람도 까칠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똑같이 저 사람한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파트너로 만났을 때는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양띠하고 원숭이띠 관계입니다. 이동건님의 시작한다는 것이란 내용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하고픈 일이고 꿈이라면 그 낮은 확률에 희망을 갖고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동건님의 시처럼 양띠는 여름인데 원숭이는 가을을 시작합니다. 양띠는 나무 마을로 가는 게 희망이고 꿈입니다. 원숭이 친구는 바다 마을로 가는 게 희망이고 꿈입니다. 서로가 꿈과 희망이 다릅니다. 하지만 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차피 여름 마무리하고 가을로 넘어갈 준비했는데 원숭이가 가을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숭이 친구를 많이 도와줍니다. 대신 원숭이는 양띠 친구가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으면 재주를 부려서 마음을 잘 풀어줍니다. 그러면 두 분은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노력을 조금 하시면 괜찮은 파트너입니다. 이번에는 양띠하고 닭띠 관계입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도중에 도끼 한 자루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얼른 도끼를 주워서 막 좋아하면서 이보시오 우리 횡재했소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보시오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난 횡재했소 이렇게 표현하시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불이 났게 도끼 주인이 쫓아옵니다. 그걸 보고는 도끼 주순 사람이 이보시오 우린 이제 글렀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이거 자꾸 우리 하지 말고 난 이제 글렀소 이렇게 말하시오. 아까 도끼를 주었을 때 당신 혼자 가지려고 했잖소. 지금 얘기처럼 양띠하고 닭띠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넌 서울 가는 기차 타고 난 부산 가는 기차 탄다. 너하고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결국 양띠하고 닭띠는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성격도, 꿈과 희망도, 살아가는 방식 모든 게 다릅니다. 양띠가 닭띠 친구를 배려해 주니까 닭띠 입장에선 좋지만 서로 너무 달라서 여차하면 어긋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양띠하고 개띠 관계입니다. 부담스러운 관계입니다. 마치 여우와 두루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일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맛있는 콩국을 납작한 접시에 담아줬으니까 두루미는 당연히 먹기 힘듭니다. 잘 먹지 못하는 두루미한테 여우가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대신 두루미 콩국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며칠 뒤에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는데 맛있는 생선국을 목이 긴 병에 담아줬습니다. 여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루미가 여우 생선국까지 다 먹었다는 얘기처럼 배려심 없는 관계는 왠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파트너로 만났다면 여우한테는 납작한 접시에 담아주고 두루미한테는 목이 긴 병에 줘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런 현상을 명리학적인 용어로 형살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말로 하면 복잡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뭔가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했던 일 또 수정해서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뭔가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배려심을 보인다면은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라서 배척하기보다는 배려심으로 함께 가는 게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양띠하고 돼지띠 관계입니다. 손에 손잡고 노래가 떠오르는 순간인데 우리 손잡고 스케일 있게 큰 판 벌리자. 너는 앞장서라. 난 물심양면 후원해줄게.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낸다.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면 된다. 지금 소개해드린 명언처럼 양띠가 돼지 친구를 만나면 새로운 기운, 자기가 원하던 기운을 만난 겁니다. 발전하는 기운이라서 말 그대로 스케일이 커지고 하다못해 용기가 없었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기운도 되고 재물운을 상승시켜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양띠분은 돼지띠한테 불필요한 간섭이나 잔소리를 줄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은 아주 좋은 파트너입니다. 오늘 양띠분들 대인관계 처세술을 통해서 부귀를 얻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